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밤 10시 19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이제 지금 파동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소파동에서 지금 오파동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냐 마냐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계속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지만 지금은 장은 좀 불안정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에서도 지금 장을 어떻게 보냐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워렌 버핏은 그랬죠. 지금 모두가 말하는 위기일 때 지금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에서 저점 매수를 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러겠죠. 저점일 때 이때가 위기가 기회니까 지금 사야 할 때다. 또 누군가는 아니다.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올렸지만 저는 이제 지금 무슨 장이냐, 지금이 어떤 장이냐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저는 요때 이거, USD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이 어떤 장이냐, 지금 이렇게 요때 꼭지를 찍고 요 11월, 작년 2021년 11월에 11월부터 지금 이렇게 쭉 지금 하락을 해오고 있거든요. 꼭지를 찍고 이렇게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장이에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A, B, C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장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6개월 정도, 6개월가량 6개월 동안 지금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요때부터 6개월 동안 가격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가격 조정은 뭐에 대한 가격 조정이냐? 이제 요거를 조금 월봉으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조정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게 2020년 10월로 봤거든요. 그래서 2020년 10월 요때 이제 본격적인 요때 상승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3개월 동안 받았어요.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죠. 가격 조정. 3개월 동안 가격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한 3개월, 대략 3개월 동안 다시 상승을 해서 3개월 동안 상승해서 이렇게 이때 이제 이게 5파 꼭지로 봤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때부터 상승을 해서 요때까지 11월까지 놓고 보면 거의 한 9개월 9개월가량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대략 한 9개월 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이제 하락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6개월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상승을 하고 나면 가격 조정이 이렇게 해지고 그러면 이게 한 50% 정도까지 되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쭉 요게 100%, 여기가 상승이 100%였다면 이제 조정은 한 50%까지는 온다. 그리고 반등이 왔다가 다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일단은 이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 가격 조정이 이제 큰 파동이 하나 끝나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면 이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으로 하기 위해서 이 들어 올렸던 세력이 계속 이걸 끌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쪽에서 매집했던 세력들이 이 꼭대기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다면 이제 이 세력들은 더 이상 이거를
이 장을, 이제 3파의 시작장을 끌고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손바뀜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또 새로운 어떤 수급 세력이 올 수도 있겠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기까지 이제 그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 이렇게 큰 하락, 세 번의 하락이 있고 나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기간의 조정을 끝내야 이쯤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이 들어 올렸던 세력이 다시 이쯤에서 다시 이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장은 뭐냐? 첫째, 가격 조정. 첫째, 이제 지금 가격 조정을 하고 있고, 둘째, 기간 조정. 예, 기간 조정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도 같이 갈 것이다. 그럼 기간 조정은 어떻게 되냐? ABC가 끝나고 나서 기간 조정은 이런 식으로, 이게 1개월이 될지, 뭐 3개월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기간 조정을 하고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기간 조정 중인 것으로 보여준다. 일단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한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최대 내려올 수 있는 그 가격대는 여기라고 했죠. 이게 지금 얼마냐?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아니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거 USD 보면 최대 여기가 얼마냐면 19,804불. 예, 여기가 맞네. 19,804불. 19,804불. 요 지점이 지금 최대 나올 수 있는 가격 조정의 범위라고 봤고, 만약에 여기 19,804불까지 내려가지 않고 요 지점에서 끝난다. 지금 여기 요 바이낸스 USD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기가 얼마냐면 25,365불. 예, 25,365불까지. 예, 여기까지 가격 조정을 하고, 뭐 한 요 정도 25,000불에서 저는 한 24,000불 정도 대에서 가격 조정은 끝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내려가도. 그래서 뭐 물론 근데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아무튼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기간 조정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근거는 뭘로 봤냐면, 제가 이제 분기봉으로 봤을 때, 분기봉으로 보면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적어도 얘가 이렇게 ABC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ABC로 내려가면 크게 내려갈 때 보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때도 그랬지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하락의 그 세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세 묶음으로 나오거나 다섯 묶음으로 나오거나, 이제 보통 홀수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얘도 하락의 세 묶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적어도 ABC가 나오면 음봉 해서 어떤 세 묶음, 캔들 3개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음봉 3개로 해서 끝내야 이제 완전한 어떤 하락의 세 묶음을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기봉으로 보면 이제 음봉이 한 묶음, 두 묶음은 나왔으나, 뭐 여기서 반등을 해주고 한번 내려오면 이제 세 묶음의 그 조건을 갖추겠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7, 8, 9까지도 한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7, 8, 9.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이제 올렸었는데, 4745 지점을 돌파해서 6월까지 해서 얘가 양봉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얘는 7, 8, 9 3분기까지도 음봉으로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물타기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얘가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손절을 한다? 지금 얘가 C파 끝자락인데, C파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손절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적어도 B파 반등이 나오면, 지금 요 B파 반등이 나오면 47K 요 지점 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견뎌야 되는 시기다. 저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이게 출렁이면서 힘들고,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더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여기저기 뭐 리딩방이니 뭐 저기 뭐 카톡 유료 카톡방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막 뭐 얘기 보니까 이걸 피해 사례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 개개인이 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주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장중에 인가되지 않은 곳에서 뭐 유료 뭐 리딩방이라든지 카톡방에서 이런 거 하는 거는 다 불법입니다. 주식에서. 근데 코인은 아직 그런 법적인 그런 게 없어서 막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되게 막 뭐 이렇게 성행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장의 모양은 일단 가격 조정하고 있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거를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맞춘다라는 거는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맞추면 정말로 운이 좋아서 맞춘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자 요거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차트를 보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운이 좋아서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역시 JD 대단해, 이거는 여러분이 되게 잘못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여러분 돈을 맡기면 큰 탈을 겪게 되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장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바이낸스에서 지금 현물로 거래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혼란을 빚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한번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유료 버전으로 이 차트를 보기 전에는 그냥 지금 요 차트 있죠? 이게 지금 바이낸스 이제 그 무료 버전으로 보는 바이낸스 차트인데, 이제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차트를 제공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비트코인 이제 BTC, BUSD 아니면 뭐 BUSC 그 다음에 BUST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리고 이제 그 BTC 뭐였죠? DS 잠시만요. 이게 BTC에서 USDT 또 많이 보니까 USDT 이런 식으로 해서 USDT나 BUSD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비트코인 이 차트를 볼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봤던 거는 이 USDT와 BUSD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그 개념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코리니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BUSD와 USDT는 요게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였냐면, 제가 루나 코인 설명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1코인이 1달러에 동기화되는 거. 1코인이 1달러로 이렇게 딱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려고 했냐면, 말 그대로 이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왜냐하면 코인은 변동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까봐, 이제 뭔가 좀 안정된 어떤 그런 그 자산으로서 안정된 화폐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 고정된 어떤 1달러의 고정된 그런 코인을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발행한 게, 처음에 나온 게 이제 USDT고, 그 다음에 이제 BUSD인데, 이제 요 USDT와 BUSD는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 USDT는
테더라고 하죠. 테더 코인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BUSD와 USDT는 차이점이 뭐냐면 발행처가 다를 뿐이에요. 발행처가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얘하고는 그래서 이제 발행처가 다른 것이고, 그러면 뭐 얘하고 다른데 뭐 이렇게 두 개씩이나 뭐 해서 뭐가 더 낫냐 나쁘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얘가 USDT가 조금 더 역사가 있죠. 역사가 좀 더 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 발행량이 많겠죠. 그래서 얘로 유통되는 것들이 USDT가 BUSD보다는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BUSD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 USDT는 뭐냐면 홍콩에 있는 비트파이넥스, 뭐 한글로 쓰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BUSD는 나중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거래소가 됐죠. 바이낸스에서 요 B의 약자가 바이낸스인데, BUSD는 바이낸스에서 뭐죠? 그 어디더라? 그 얘가 어디였더라? 뉴욕의 그 팍소스? 예. 스펠이 생각이 안 나네. 팍소스? 예, 팍소스라는 데하고 제휴해서 만든, 그래서 뉴욕시에서 뭐 얘를 이렇게 감사도 하고, 분기별로였나요? 뭐 격주인가? 아무튼 뭐 해서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이 감사 보고서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BUSD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BUSD는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감시도 하고 얘의 어떤 그런 뭐 거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코인이어서, 지금은 USDT보다 BUSD가 더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이렇게 BUSD와 USDT 이렇게 두 개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코인인데, 요것이 이제 여기서 무료 이 차트에서는 이거 두 개를 제공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요거 두 개를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현물 거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갑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코인이잖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USD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격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 차트 상에서 있는 이제 BUSD나 USDT로 보지 않고 요 USD 현물 차트로 해서, 앞으로는 제가 요 차트 USD 현물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이제 요거 BUSD로 이렇게 볼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지금 USD 요걸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이 바이낸스에서 제공하는 뭐 어떤 뭐 보조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볼 때만 보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 캔들의 모양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 USD 현물 차트로 보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USD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볼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현물로 뭐 이렇게 현물로, 그러니까 요거 이 현물과 지금 뭐죠? 이거 코인으로 BTC로 거래하는 거는 좀 다르죠. 현물 거래는 코인으로 코인을 사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비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뭐 0.0 몇몇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사는 거는 코인으로 코인을 사는 거니까 현금으로 바로 코인을 사서 얘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 현물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변동성에 좀 취약하지만, 이렇게 뭐 USDT나 BUSD로 사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는 좀 이제 덜 취약한 상황이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선물로 뭐 숏을 잡거나 할 때는 보통 뭐 BUSD나 USDT를 뭐
보유했다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이렇게 선물이나 그 마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앞으로 요 USD, 이 현물 바이낸스 USD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USD는 뭐냐? 이제 요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로 해서 제가 앞으로 요 차트로만, 지금까지 뭐 이걸로 장기 추세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요걸로 주로 봤었는데, 요걸로 캔들의 모양이나 가격, 매수 타점 뭐 이런 것들은 다 요걸로만 볼 테니까, 비트코인으로 직접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 특히 바이낸스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USD를 기준으로 해서 볼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비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현물로 하시는 거니까, 뭐 업비트는 이렇게 환산해서 그 제가 얘기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캔들의 모양을 보고, 야 여기가 몇 불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얘기하면 캔들 모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그 비슷한 그 매수 타점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비트코인의 이 차트를 매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사실은 그 이렇게 주식과 다르게, 주식은 뭐그 S&P 500이라든지 다우주스, 나스닥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개가 종합 주가 지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그것이 모여서 코스피 지수가 되는 거고, 코스닥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성장주라든지 뭐 빅테크 기업이 다 여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실적이 좋아서 상승을 하면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와 연동돼서 이제 보여지는데, 이 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코인에서 주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비트 도미넌스를 봐야 되고, 비트 도미넌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이제 요 차트를 보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제 알트코인, 알트 전체 시총,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보고 하는데, 주로 이제 요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일종의 뭐 이제 지수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비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뭐 나무에 달려 있는 가지와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뭐 이런 비슷한 메커니즘 하에서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를 계속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수 대신 요거를 보는 것이니까, 그런 역할,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지를 않더라도 뭐 알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것이니까, 혹시 그거를 모르고 계셨다면 제가 왜 비트코인을 차트를 매일같이 이렇게 보는지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주식에서 뭐 나스닥 주스나 뭐 S&P 500을 매일같이 보면서 막 개별 종목을 막 매매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에서는 이 변동성이 별로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되게 크게 워낙에 지금이 이제 안 좋은 장이다 보니까 나스닥이 변동성이 크긴 한데, 주식에서는 개별 종목을 뭐 매도하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지수를 매일같이 보면서 이렇게 막 이거에 크게 막 좌우하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게 대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수를 반드시 봐야 되지만, 뭐 개별 종목을 들어가서 뭐 매매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지수를 매일같이 보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코인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보는 거니까 그런 두 번째 목적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요 BTC USD 요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전히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이 음봉이 요때 음봉이 5일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좋다. 만약에 5일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여전히 매도는 할 필요 없다. 매도하지 않는다.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근데 지금 다시 5일선에서 이렇게 물고 있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조금 올라오긴 했죠. 근데 얘가 돌파해서 매수 타점이 되려면 31,405불, 31,405불을 돌파해야 매수 타점이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의 이 양봉도 결국에 얘가 뭐 내일 아침까지 돼봐야 알겠지만 이 전일의 음봉에 얘가 좋은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양봉이 좋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일의 음봉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돼서 말아 올리고 여기에 50% 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좋고 얘를 완전히 장악한다. 그러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 것이므로 좋다. 분위기는 좋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양봉 해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한 파동이 이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세 상승이다 뭐다 할 게 아니라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 뭐 말들이 많죠.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격 조정이 너무 심하게 오면 반드시 반등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의 심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내려왔다. 한번 여기 매수해보자 해서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매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이게 같이 올라가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뭐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뭐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가격 조정 다음에는 장이 안 좋을 경우에 지금 모든 여건 대내외적인 여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하면서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더 떨어지지도 않지만 크게 반등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으로 쉽게 말하면 횡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된다. 기간 조정을 바꿔 얘기하면 횡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 시장에서 차트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상황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하나는 상승, 하나는 하락, 하나는 횡보예요. 그래서 어차피 코인은 50% 확률이냐, 아니냐. 그러니 뭐 아니면 도니까 둘 중에 하나에 베팅해라고 하면 이 말은 제가 틀린 거라고 얘기했죠.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이 횡보가 있어요. 이 횡보가 되게 큰 변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33.3%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코인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33.3%의 확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3.3%의 확률로 수익을 줄 수 있는데 얘가 상승장일 때가 있고 하락장일 때가 있잖아요. 뭐 이때는 롱으로 보통 대부분이 현물 롱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는 뭐 조금만 그냥 웬만큼 실수하지 않으면 이제 수익을 주는데 이때는 문제가 되죠. 이때는 뭐 숏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코리니 분들에게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요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횡보장일 때예요. 이 횡보장이 되게 난이도가 높고 어렵거든요. 파동 카운팅도 안 되고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게 막연한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횡보장이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공포감에 사람들이 공포지수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그 퍼티그, 죄송합니다. 피로감이 몰려오는 뭐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저점에서 들어가서 야, 이쯤 되면은 이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공포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칙적으로 제가 원칙에 근거해서 매수 매도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대처 방안이 뭐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으니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관망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왜냐하면 확실한 모양, 바닥에서 어떤 시그널이 지금 상승할 거라는 시그널이 지금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오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적산병이 무엇을 위한 적산병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 바닥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거래량을 보면 아직 이것이 지금 상승을 위한 지금 어떤 적산병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봉상 이런데 바닥에서 만약에 뭐 월봉상 적산병이 나왔다. 그러면 좀 더 신뢰도가 있겠죠. 지금 바닥에서 월봉상 적산병이 나올 때가 없어요. 이때도 적산병이 아니었죠. 바닥에서. 이때도 물론이었고 이때도 물론이었어요. 적산병이 나온 때가 언제죠? 이때. 그리고 이때도 아니었어요. 이때 5개월 동안 이렇게 여기 적산병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괜찮은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파동이 하나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온 거고, 요때 이제 적산병이 나오면서 이제 이때 적산병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요만큼이나 수익을 냈거든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월봉상 이렇게 적산병이 나온 상태에서는 꽤 수익을 줘요. 여기서 지금 적산병이 나온 여기 지점, 적산병이 나오고 여기 확실하게 다 가는 거다라고 보고 들어갔어도,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갔어도 지금 보면 대략 117%의 상승을 했거든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월봉상 좀 더 큰 봉에서 그런 모양이 나오면 더 신뢰도가 있다. 근데 일봉만 보더라도 지금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지금의 이걸 가지고 상승이 됐다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우리가 그럼 제 말이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냐, 요거를 한번 검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요때가 작년 이제 그 5월에 떡락했을 때, 그때 이제 하락장이었을 때인데, 요때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계속 출렁이고 이렇게 있다가 언제 처음으로 적산병이 나왔냐? 요때 적산병이 나왔어요. 요때가 언제냐? 이제 최저점을 찍을 때 28.8K였나요? 요때가 얼마였냐면 28,754불. 요때 최저점을 찍었었어요. 작년 요때가 언제죠? 작년 6월 22일. 작년 2021년 6월 22일. 요때 최저점을 찍으면서 적산병이 나왔어요. 이제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있다가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 정도 돼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길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여기서부터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쌍바닥을 딱 찍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요때 적산병이 나오면서 계속 연일, 이제 골든 크로스도 나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10일 동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났다가 조정이 나왔고, 다시 여기서 또 적산병이 나와서 올라갔죠.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줘야, 좀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제 2파 조정인데 ABC 이때도 난리가 났었죠. 이거 막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적산병이 나왔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적산병이 나오면서 3파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꼭지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도 적산병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적산병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꼭지라는, 그러니까 이 적산병이 지금 요때 적산병이 나올 때 여기를 돌파하면서 적산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산병은 되게 괜찮은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가 사이비 꼭지점을 만들고 이 꼭대기에서 요런 뭐 도치 모양이 나오거나 음봉이 하면서 꼭 한번 찍고 내려오는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꼭지에서는 아무리 적산병이 나와서 여기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파동상 지금 몇 파인가를 봤을 때 이게 거의 5파 끝자락으로 보여지거나 뭐 3파 끝자락이 되거나 막 이럴 경우에는 이런 안 좋은 모양이 나올 때는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과거를 보더라도 적산병이 그 이후에 지금 보면요 적산병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나왔냐? 이때 이제 이때 단기 이때 언제죠? 이때 최저점을 기록한 요때였거든요. 2022년 1월 22일에 2022년 1월 22일에 요때 이제 최저점을 찍고 요때 적산병이 요때 나왔어요. 요때. 그래서 제가 요때 적산병이 나왔을 때 요걸 이제 예의주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조정 모양이 요거 이렇게 A, B, C, D, E 이런 모양으로 이게 4파에서 나오는 삼각수렴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요때부터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파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방송을 제가 요때 즈음에 했거든요. 제가 이제 2개월이 좀 넘었으니까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아직 3개월도 안 됐어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적산병이 나오면서 쭉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한번 쫙 슈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때가 비파 반등이었어요. 비파 반등. 그러고 나서 쭉 빠졌죠.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적산병이 한번 나와줬어요. 그럼 요때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저는 오히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하락을 쭉 이 각도로 하락을 했는데 얘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근본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V자 반등이거든요. 이 V자 반등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거나 데드캣 바운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오히려 그냥 단타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뭐 길게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한번 뭐 여기서부터는 롱 잡고 한번 같이 투자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코리니 분들에게는 되게 힘들 수 있다. 왜냐면 쭉 갔다가 다시 쭉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해버리면. 그럼 여기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쭉 빠지면 그냥 다시 도로 토해내다 보면은 이게 되게 실망감도 커지고 이거 뭐 사기 아닌가? 뭐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때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이때죠. 이때 요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요때처럼 이렇게 요때에 적산병이 나온 이후에 지금 여기 적산병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한 달 동안 움직였어요. 지금 이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28.7 정도 됐는데 이때도 29인가 그 정도로 내려왔었거든요. 이때가 얼마까지 내려왔었냐면 29.2. 이때 29.2.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까지 내려왔죠. 그러니 지금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거의 이때가 25.3이니까 한 6, 뭐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니면 얘보다 25.3보다 더 깊이 한번 내려왔다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비슷한 자리, 아니면 좀 더 높은 자리, A보다 C가 조금 높은 자리, 아니면 이렇게 해서 A보다 C가 더 낮은 자리, 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 그랬죠. 그런 모양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하면서 흔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흔들면 되게 힘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상승으로 대세 상승으로 이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제는 뭐 테슬라가 6, 7% 빠지면서 지금 나스닥도 지금 뭐 한 1%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런저런 이제 떨어지니까 뭐 그게 견인을 했다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는 되겠지만 차트상 얘가 그냥 막 우당탕탕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나스닥도 이런 모양을 하고 이렇게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뭐냐? 기간 조정, 나스닥도 기간 조정을 할 걸로 보여져요. 가격 조정을 충분히 했으니까 기간 조정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야 뭐 끝났다 이제 뭐 빙하기 시작했다 뭐 더 내려간다 아니다 뭐 루나로 인해서 뭐 이게 이제 끝나니 뭐니 하면서 별 얘기가 막 나돌 텐데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려고 했으면 차트를 꾸준히 보시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분석들도 공부해 보시고 달러 어떤 차트라든지 아니면 금리, 채권, 그 다음에 뭐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게 그런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떠한 거하고도 연관이 있냐면 이 경기의 흐름을 이제 읽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물가 상승의 원인이 뭔지 이게 단지 금융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런 건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이게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거만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 이게 유튜버가 제 본업이었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건 마음은 많은데 지금 아직 잘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조금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하지만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책 관련된 것도 제가 채널에 하나 뭐 재생 목록을 하나 더 파가지고 거기에는 책을 한 권씩 간략하게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뭐 그렇게 하게 뭐 이 책을 제가 뭐 출판사하고 아무 연관도 없지만 아무튼 제가 읽은 이 경제 관련된 것들, 투자 관련된 거, 그리고 차트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서 제가 읽은 책들을 한번 뭐 간략하게 책 한 권에 뭐 한 2, 3분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책 소개하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영상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니까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홀딩의 어떤 힘을 한번 나중에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니 잘 견디시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면 내일 또 얘기해 보겠지만 얘가 50% 전일의 음봉의 50%선을 회복하고 아니면 이 시가까지 여기 전일의 시가까지 말아 올리면 더 좋겠죠. 그러면 31.288인데 31.288까지 말아 올리면서 종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바로 또 이렇게 쭉쭉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괜찮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동향을 살펴야 되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므로 뭐 너무 하루하루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장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 정도로 제가 오늘도 좀 사설이 길었지만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